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들어있는 옹거집전이라는 소설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옹거집전은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전에 여러분 판소리가 많았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춘풍전 설명할 때도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선시대 때 유교 이념에 맞는 충과 효, 정절에 맞는 판소리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판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판소리계 소설만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춘풍전, 그 다음에 옹거집전, 배비장전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판소리는 금문학입니다. 안일이 발림 창으로 되어 있죠. 안일이는 사설이고 창은 노래입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이제 안일이를 주로 따온 게 판소리계 소설인데 중간중간에 창과 연결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은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운문체가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알았죠? 무슨 체가 보인다고? 운문체가 보인다. 그 다음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성이 있어요? 해학성을 가지고 있죠.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자소설입니다. 우회적 비판입니다. 이 실용가라는 놈이 있는데 이 실용가가 바로 이제 부도덕한 놈이죠.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실용가를 통해서 지배계층의 부도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회적 비판인 풍자성을 가지고 있다. 개과천선이란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고전 수필 중에서 이욕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집을 수리할 때 비를 맞은 지 오래된 것과 비를 맞은 지 한 번밖에 안 맞은 것은 그 제목을 다시 쓸 때 비를 맞은 지 오래된 건 쓸 수가 없고, 알았죠? 비를 한 번 맞은 것은 다시 쓸 수 있었다. 결국 사람도 똑같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착해질 수 없다. 근데 한 번 잘못하고 바로 뉘우치면 착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욕설의 내용이고, 이욕설의 주제가 바로 개과천선입니다. 알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여기서 이 실용가란 놈이 스님이 여러분 시주를 하러 오면 이제 몽둥이로 때려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박대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해되죠? 뒤에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효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효가. 그 다음에 권선징악의 구조는 뭐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 구조.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 됐죠? 이건 뭐 고전소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옹거집전을 대부분 학생들이 어휘가 어려워서 본문 이해가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전소설은 내가 특정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휘를 많이 알면 더없이 좋죠. 그래서 특정 어휘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잘못 파악해서 오답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옹거집전을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상황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대비하거나 또는 모의고사 대비하는데 어휘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본문을 설명할 때 어휘 뜻을 꼼꼼하게 알려줄 테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옹거집전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진짜 옹가가 있는데 가짜 옹가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됐죠? 내가 소설을 뭐라 그랬죠? 갈등의 원인을 찾으면 주제가 나오고 사건의 원인을 찾으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옹가가 있는데 호옹가가 등장한 건 실옹가의 잘못된 부도덕성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용가가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실옹가가 성을 내면서 호령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세 유여함을 알고, 유여함이란 말은 여러분 넉넉함이란 뜻입니다. 넉넉함을 듣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돌입내정했다. 됐죠?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야.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왔으니 강세야!
이놈 좀 잡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온가가 종놈들이 대답하고 달려드니까 허온가가 나 앉으며 호령하여 말하기를 강세야 저놈 잡아내라. 둘이 다투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라는 거죠. 알았죠? 노복들이 어이없어서 이도 보고 저도 보니까 이용저용이 같은지라 양옹이 서로 싸우니 백운심처에 처사 찾기는 쉬울 정도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처사를 찾는 것이 더 쉽다. 허온가하고 실온가 중에서 누가 진짜 온가인지를 구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 백주당상 차방에 됐죠? 대낮을 뜻하고요. 차막은 집 안을 뜻합니다. 됐죠? 대낮에 집 안에 있는 우리 댁 자수님은 찾을 가망이 전혀 없어서 묵묵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죠. 일이 났어요, 일이 났어요. 아씨님 일이 났어요. 사랑해서 일이 났어요. 우리 댁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고 가중에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은 온가가 뭐라는 거죠? 둘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마누라님이 이 말을 듣고 대경에서 놀래서 에구 이게 웬 말이냐 너희 자수님이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겁니다.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은 무수히 하고 불도를 능멸하면서 80당년의 늙은 모친을 박대한 죄가 없겠느냐. 요게 바로 진짜 온가의 죄입니다. 이해됐죠? 스님들이 오면 결박하고 형벌은 무서운 형벌은 무수히 하고 불교를 능멸하고 됐죠? 80당년의 늙은 모친 어머니를 박대한 죄. 이게 바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결국은 이런 변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신이 땅의 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수를 하여서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결국 마누라는 이런 변이 일어난 건 좌수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마누라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다놈이 바삐 가서 네가 진위를 한번 밝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이 나타났으니까 뭐를 밝혀야 돼요?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진위를 알아봐라. 춘다놈이가 바삐 나와서 문틈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온가다 하면서 서로 호령하니까 언어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목구비가 다 두 자수 똑같으니 춘다놈이 하는 말이 수지 오지자웅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걔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됐죠? 마누라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마누라님이 하는 말이 너희 댁 자수님은 새로 자수하여 도포에 급히 다루다가 불똥이 떨어져서 안자락에 구멍이 하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집에서는 첫 번째 쓴 방법이 뭐죠? 첫 번째 쓴 방법이 도포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있으니 그것으로 보아서 알아오라. 춘다놈이 또 나와서 사랑문 열고 알 일이 없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똥구멍이 있습니다. 실온가가 나앉으면서 도포자락 펼쳐보니까 분명할 때 우리 댁 좌수님이에요. 근데 호온가가 또 나앉으면서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간선없다. 남산에 봉화들 때 인경치고 사대문 열 때는 순락군이 제격이다. 그러니까 내 도포에도 구멍은 제격이다. 이 말을 여러분 남산 봉화할 때는 인경을 치게 돼 있고 사대문 문 열 때는 수락군이 격에 맞는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도포에도 구멍표는 있다. 됐죠? 안자락을 펼쳐보니까 그도 또한 불구멍이다. 알 길이 전혀 없어서 답답한 거덩버섯 이렇게 된 거예요. 에구 마누라님 나가보옵소. 소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 이해되죠? 결국 이게 이 도포의 구멍 가지고는 진위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제 마누라가 이제 한탄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죠. 여기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 실온가가 있는데 홍가가 진짜 온가가 있는데 가짜 온가가 등장한 건
분명히 비현실적 장면입니다. 이건 전기적 요소가 있는 소설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현실적 장면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님이 이 말을 듣고 변색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만날 적에 옆을 종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그걸 본받고 소산에 지는 애는 붙잡아내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서 한날에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이러리 증인터니 의외의 변이 있다. 됐죠? 변이 꿈이냐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이냐. 도덕 높은 공부자도 됐죠? 양호의 어를 입었다가 결국 도로 놓여서 성인이 되었다. 이런 건 이제 다 중국 고사를 따온 거죠. 됐죠? 옛날에 공부자도 양호의 변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서 성인이 되었다. 자고로 성인내도 일시에 시련을 겪는 건 있지만은 우리 집에 이런 변은 또 있겠습니까? 없다. 서리법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변은 또 있겠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자하고 우리 집의 변을 비교하면 우리 집 변이 더 크다.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곧은 마음을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는 도덕적이란 소리죠. 두 낭구는 또 무슨 일입니까? 변이죠. 이해됐습니까? 내 행실은 가지기를 송백같이 깨끗하고 곧은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 두 낭구는 무슨 일입니까? 됐죠? 나는 도덕적이었는데 왜 이런 변이 나한테 옵니까? 이런 뜻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한탄할 때 며느라기 여쭤오되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사랑문을 열고, 그러니까 집안에 변이 있으니까 체면 무시하고 그냥 사랑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여자가 여러분 사랑방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체면으로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겠습니까?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호응가가 나앉으면서 아가 자세히 들어봐라. 창원 마산포서 너희가 결혼해서 시집으로 올 때, 신행이란 말이 그 말이야. 결혼하고 이제 가마 타고 이제 신부 데리고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너희 신행하여 올 때 가마 10여 필에, 기마 10여 필, 말 10여 필에 온갖 기물을 실어두고 나는 뒤에서 따라올 때 상사마가 앞에 있는 말 한 필이 뒤뚱거려서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나서 노쇠로 만든 동이 그릇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이냐? 내비는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시하는 거죠. 며느리와 있었던 과거의 일. 실혼가 나앉으며 에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자네가 하네 에고 이 일이 어찌한 말이냐 새아가 내 말 내 얼굴 자세히 봐라 내 시비는 나다. 됐죠? 여기까지 계속 진위 다툼이죠. 무슨 다툼? 진위 다툼. 네, 이게 되죠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며느리 여쭤보는데 우리 아버님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한 게 이제 두 상에 금이 있고 거기에 백발이 있다. 됐죠? 요걸 가지고 한번 진위 판별을 해보자. 이 쌍운이 이 표를 보사이다. 실혼가 나앉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이니 이 대가리 이거 봐. 이 대가리가 단단하여서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래라. 됐죠? 이런 건 이제 무슨성도 있는 거고 해악성도 있는 거고 무슨자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 서술자 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소리에서는 원래 창자 개입이라고 하지만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당연히 서술자 개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허은가가 나앉으면서 요술 부려요. 흰털을 빼오다가 저의 머리를 붙이고 실혼가 표는 쓸데없고 허은가 표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요술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무슨적 요소가 들어있다. 전체도 다 정기적 요소입니다. 진짜 온가가 있는데 가짜 온가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줄거리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나중에 이제 부적을 들고 진짜 온가가 집으로 와서 부적을 던지니까 실온가가 다 허수아비로 바뀝니다. 알았죠? 여기 다 이 요소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며느라가 내 머리 자세히 봐라 하니까 며느리가 나앉으면서 예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실온가 가진 복통하여서 머리를 와두가두 두드리면서 에고 호응가는 제 애비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서 나 죽겠네. 내 마음 서러운 원정을 누구에게 다 말하여 볼까?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집에서 진이 다툼하는 장면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두상을 봤을 때는 누가 우위에 서 있는 건 맞죠? 실온가보다는 허온가가 며느리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이제 나에서 이제 사또한테 간 거야. 해결이 완전히 안 되니까, 알았죠? 해결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이제? 사또한테 관하러 간 겁니다. 사또 분바대 양옹을 각기 잘 살펴봐라. 육방의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가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기를 두 백성의 호적을 한번 견주어 봅시다. 상고하여지기다. 견주어 봅시다. 그 말이 옳다. 호적색을 불러서 양옹의 호적을 됐죠? 받을 때 강이란 말은 암기하다, 암기하다, 외우다, 알았죠? 호적을 이제 읊는 거, 호적을 읊는 거야. 호적을 읊을 때 실온가 나앉으면서 아뢰기를. 실온가가 이제 호적을 읊는데 너희들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과 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알았죠? 됐죠? 근데 이제 호온가가 뭐라고 실온가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의 아비의 이름은 옹송이고 할아버지는 만송이로서이다. 사또가 말하기를 그놈의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언어유희라고 하죠. 이게 다 무슨 성이 있는 거예요? 해악성이 있는 겁니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이 말해라. 그래서 허옹가가 아래입니다. 그럼 완전히 대비되어 있죠? 실온가하고. 그래서 여기부터가 상당히 길어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큰 틀로 봅시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자꼴의 김동래의 좌정시에 민의 아비는 됐죠? 민의 아비가 좌수를 거행할 때 백성들을 애울한 공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다 이 뜻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공으로 하여금 연호 자복 삭감하였기에 자복이라는 건 여러분 부역을 뜻합니다. 부역. 백성들 불러다가 일시키는 거 있죠. 부역을 삭감하였기로 경내에서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유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좌수할 때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부역을 삭감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옹돌면 제1호 유학의 옹고집이 바로 납니다. 자기소개한 거예요. 자기소개. 고집의 나이는, 연이란 말은 나이입니다. 나이는 37세입니다. 젊었네. 37세. 아버지는 부학생의 옹송이오니 절충장군이었습니다. 벼슬했어요. 무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옹송, 절충장군. 조는 할아버지는 상인대. 됐죠? 오위장하였습니다. 오위장도 여러분들 이건 무관입니다. 벼슬했네 다. 고조는 맹송입니다. 됐죠? 보는 해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천은 최씨인데 보는 진주 최씨입니다. 솔자는 자식입니다. 솔자는 자식. 자식은 이름이 고리고 나이가 19세 무인생입니다. 천비소생 돌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결국 가족 소개입니다. 집안 소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한 겁니다. 민의 세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진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사죠. 곡식 두 태 앞에서 곡식과 논밭을 합치면 2,000석은 됩니다. 부자네. 마구간에 말이 6필이 있고요. 돌은 돼지입니다. 됐죠? 암돼지, 수돼지 20수가 됩니다. 암탉과 수탉은 60마리. 어휴, 많네. 부자네. 됐죠? 그 다음에 그릇이래. 기명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 등 안성, 방기, 유기 10벌이 있고요. 앞다지, 반다지며 2층 창에다 화류, 문갑에다 용장, 봉장에다 각개수리, 산수, 병풍, 연화병 다 있사옵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랑방에 이제 갖추어야 될 이제 가구라든지 장식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란을 그린 병풍 한 벌은 민의 자식이 신혼시에 됐죠? 매화 그린 폭이 끼어져
부러져서 고치려고 다락에다가 따로 얹어 두옵사오니. 됐죠? 글로 해서 압니다. 진신과 마른 신이 석죽입니다. 신발입니다. 다 쌍고줄 변자 6켤레입니다. 신발입니다. 이 쌍코줄이라는 건, 이건 변자는 원래는 가죽신을 뜻해요. 남자들이 신는 가죽신. 그러니까 신발이 6켤레인데 그 중에 한 켤레는 이달 초사할 밤에 쥐새끼가 코를, 아주 구체적이죠, 내용 자체가. 쥐새끼가 코를 먹어서 신지 못하와 암벽장에다 넣었으니 일로도 분명히 물어봐서 하나라도 틀리거든 장하에 죽어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내가 이 앞에서 죽어도 변명할 길이 없사오니 저놈이 민의 세간이 이렇듯 넉넉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서 송청을 송사하는 이 자리를 요란케 했습니다. 어우, 참 진짜 길게 써놨죠. 이게 이제 판소리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판소리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짧게 얘기해도 되는 걸 길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느려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원래는 뭐 호적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건 재미를 위해서 문장을 길게 느려 쓴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확장적 문체다. 됐죠? 아니, 어떤 집안 남자가 자기 세간살이를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혼가하고 허혼가의 대답을 봤을 때 허혼가의 대답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사또 이 말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허혼가가 진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디로 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또한테 간 거예요. 알았죠? 사또한테 가서 결국 호적을 얘기하고 결국 이제 진위 판단을 받습니다.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여 후대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사또 듣기를 다음에 왈! 그 손이 참 옹자수라. 술관하여라. 당상에 올라앉아서 기생을 부르니까 일세계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를 화담합니다. 됐죠? 정답게 나누다의 뜻입니다. 화담, 정답게 나누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때 화담이라고 해요. 됐죠? 잡수시오, 잡수시오.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가 있니? 노래니까 당연히 운율이 있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술 한 잔 잡수시오. 이술 한 잔 잡수시면 천만년 살으시리다. 이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 쟁반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수시오. 옹자수 흥을 내어서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 저놈에게 다 빼앗기고 이런 1등 비색이 이렇듯 만난 술을 못 먹을 뻔했구나. 그러나 성주 덕택에 사또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란망입니다. 한 차례 민의 집에 나오신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는 염려 마라. 처치해 줌세. 실용관을 불러서 모아대 내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을 탈취하려 하니까 내 재상은 마땅히 법을 가지고 유배를 보낼 것이로되 그냥 내가 가벼이 처치할 것이니 바삐 물리치라. 이때 곤장 30대를 아주 엄하게 때리죠. 그리고 업문하되 인제도 온가라고 하겠니? 실온가 생각하되 만일 온가라고 하다가는 곤장 밑에서 죽을 것이니. 됐죠? 나 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또 앞에서 가서 결국 호적 때문에 결국 무슨 판결이 난 거예요? 이제 진위 판결이 난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 뜻 알겠죠,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뭐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 결국 실온가와 허온가의 진위 다툼이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결국 실온가는 쫓겨납니다. 실온가는 결국 마을에서 방출. 허온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요? 마누라 만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누라 만나서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온가는 어떻게 될까요? 허온가는 결국 유리걸식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백발도사를 하나 만나고요. 이 백발도사한테 잘못했다고 결국 싹싹 빌죠. 이때 이제 백발도사가 부적을 하나 주는 겁니다. 너 다시 또 그럼 죽어. 결국 부적 들고 집에 와서 부적을 던지니까 결국 호응가도 허수아비, 자식들도 허수아비로 바뀌죠. 그리고 결국 시롱가는 개과천선에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충분히 앞에 설명한 권선징악의 구조라든지 대처 주제라든지 개과천선이라든지 뭐 충분히 다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는 시롱가와 호응가가 모두 동일한 증거를 내세움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쪽이 우위에 서지 못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우위에 서지 못하고 이건 잘못됐죠. 분명히 그 도포 자락의 불구멍은 우위를 가리지 못했지만 머리에 금이 가고 흰 털이 나 있는 건 호응가가 더 뚜렷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당연히 1번이 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사또는 호응가와 시롱가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빈 행객에게 의견을 구하죠. 야, 너희들 좀 봐봐. 어떤가? 몰라요. 그죠? 도움을 받지 못해요. 가에서 나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결국 시롱가 호응가의 진위 판별은 공적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해됐습니까? 사또한테 간다는 거. 그러니까 가에서는 가족 간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안 되니까 공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의 시롱가는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의 시롱가는 권위에 눌려서 결국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온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와 나에서 시롱가와 호응가의 진위 다툼은 작품 전반에 극적인 재미, 해악성을 만든다. 끝! 됐지? 이해되죠?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약간 혼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기를 잘 보셔야 돼. 여기 이제 쥐둔갑서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 집주인이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을 경거망동이다. 됐죠? 그것을 오랫동안 주워 먹던 쥐가 집주인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진짜 집주인과 집주인으로 변한 쥐, 가짜 집주인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결국 원님의 판결로 가짜가 진짜를 몰아냅니다. 비슷하네. 집에서 쫓겨나 가진 고생을 하던 집주인은 구원자의 충고로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결국 다시 집주인이 된다. 오케이. 이게 옹고집전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당연히 옹고집전은 이런 쥐둔갑설화의 영향을 받은 소설이다. 이제 광해라는 영화는요, 권력 다툼과 당쟁이 극에 달한 시기에 조선의 왕 광해는 공무를 방기하고 개인적인 쾌락에 빠지고 허균은 광해의 지시에 따라서 광해를 대신에 위협에 노출된 배역 하선을 준비합니다. 하선은 결국 백성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얻는 반면 진짜 광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선이 맡았던 왕의 자리를 돌아온 광해는 하선의 정책을 이어나감으로써 과거에 달라진 모습.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건 이거네. 그죠? 광해가 뭐 했나? 개과천선했네. 이해됐죠? 그럼 이건 뭐 중심 내용만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진짜와 가짜가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다툼을 벌인다는 점에서 보기 1의 모티브를 일부 빌려왔네. 진짜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이유에 맞죠? 부도덕성 분명히 시롱가도 있었죠. 광해라는 영화에서 광해도 있었죠. 맨날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 됐죠? 드러난 이후에 가짜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보기와 닮았다. 맞네. 개과천선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려 한다면 윗글과 함께 언급할 수 있는 건 보기 2지요. 그러니까 보기 2가 아니라 보기 1이 되겠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낫죠. 그죠? 보기 1에는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주제 같은 건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됐죠? 윗글과 보기 1의 결말 구조가 유사하다고 한다면 윗글의 시롱가 역시 원래 자신의 진위를 되찾을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기 1의 구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얘기해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보기 1의 구조를 분명히 옹고집전에서 모티브로 했다면 분명히 시롱가는 쫓겨나지만 결국 나중에 결말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윗글은 사또의 판결에 의해서 진짜가 가짜에게 쫓겨난다는 점에서는 보기 1과 관련이 있어요. 맞죠?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선 보기 2하고 관련이 있죠. 광해보다는 하선이 더 낫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럼 답은? 이게 답이네. 그죠?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A하고 B의 차이인데, A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A는 이제, 실혼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마누라가, 아이고, 이런 편이 왜 없겠어. 저놈의 남편이 저 짓을 했으니. 이런 뜻이고, B에서는 우리 둘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자 했는데 이런 변이 생겼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변이 나한테 옵니까? 라고 자탄한다 그랬죠. 그죠? 둘을 비교해 보세요. A의 마누라는 실혼과 호혼과의 다툼이 발생한 이유를 짐작하죠. 누구의 잘못? 실혼과의 잘못. B의 마누라는 평소의 행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도덕성을 부각시켜요. 맞죠? 나는 아주 고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왜 이런 변이 있냐? A와 달리 B는 고사를 발행했어요. 공부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모두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당혹감 맞죠? 둘 다. 그죠? 근데 A와 B 모두 실혼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 건 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는 A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B의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판소리의 경우인데요. 판소리의 특징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기본 줄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부 사건이나 장면이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이게 큰 틀에서, 틀은 변하지 않더라도, 알았죠?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건이나 장면들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판소리는 여러분 구전문학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알았죠?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앞뒤 사설의 내용도 서로 어긋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유기성과 긴밀성보다 상황의 흥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 흐름보다 판소리 창자의 생생한 경험이나 인식의 노출이 중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됐죠? 이게 결국 이런 게 원인이나 결과라는 논리적 흐름 이런 것보다, 또는 사건의 유기성이나 긴밀성보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 됐지? 그 다음에 판소리 창자는 특정 마디를 반복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잘라 그 내용을 부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면 설정의 맥락적 의도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원고집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 이 4번 문제 오답률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사또의 명에 따라서 실혼과 호혼과 호적을 순서대로 밝히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유기성과 긴밀성에 따라서 중심 사건을 구성한 건 맞습니다. 큰 틀 안에서. 왜냐면 이제 호적을 순서대로 밝혀서 호적을 더 구체적으로 밝힌 호혼가가 진짜 혼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유기성과 긴밀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호적을 순서대로 밝히는 사건 자체가 사건, 중심 사건 전체 유기성과 긴밀성이 있다. 호혼가가 호적을 아래라는 사또의 명예 세간까지 상세하게 드러놓는 것은 상황의 흥미를 위해서 장황하게 드러놓은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장황하게 드러났다. 됐죠? 호혼가가 답하는 내용들은 장면 설정의 핵심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앞뒤의 사설이 서로 어긋난다 해도 큰 상관은 없다. 이해되죠? 무슨 말이? 장면 설정의 핵심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더라도, 됐죠? 앞뒤의 사설이 서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 사또가 호혼가의 말을 듣고 호혼가를 진짜로 판정하는 과정은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건 구애받았죠. 그죠? 이건 당연히 인과관계는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호혼가가 훨씬 더 호적을 잘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세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진짜 온 거야.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줄거리를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구애받지 않았다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구애받은 겁니다. 기생이 호혼가를 위해서 건주가를 부르는 건 이거는 뭐 재미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다른 원고집전에서는 또 이 내용이 뭐 할 수도 있다?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중심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될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뭐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장면 설명하고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휘 때문에 특히 고민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휘 뜻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해서 어휘를 좀 익히시도록 하고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9월달 수시 원서 쓸 때 여러분들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